출판 기념회 현장에서 오랜 연인이 다른 여자와 약혼을 발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그 책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인데 말이죠. 그 순간 36살 정유진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을 잃고 직장마저 잃고 세상에게 버림받은 그녀.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 여인이 배신과 몰락을 딛고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유진은 36살이었습니다. 중소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그녀는 책과 글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책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날도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신간 출판 기념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유진이 오랫동안 준비한 책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책의 작가는 다름 아닌 그녀의 연인이자 동료였던 강민수였어요. 38살의 강민수는 유진보다 2살 많았습니다. 기념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유진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한 구석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밤새워 다듬고 고친 강민수의 원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민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유진도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기념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유진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대형 출판사 청록출판의 김 회장님 따님 김서영 양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보았지만 유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념회장의 박수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강민수를 축하했고 그의 옆에 서 있던 아름다운 여인을 부러워했습니다. 김서영은 29살의 미인이었어요. 긴 머리를 우아하게 넘기며 강민수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기념회장을 빠져나왔어요. 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눈물과 빗물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를요. 강민수의 원고를 밤새워 고쳐주던 날들, 그의 작품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잠을 포기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유진은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이 번져서 지저분해진 얼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책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배신을 하는 걸까요? 강민수의 약혼 발표 이후 유진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판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상이었어요. 소문은 빛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정유진이 버려졌대. 강민수가 재벌가 딸과 결혼한다던데? 편집자가 작가한테 차였다니 참 볼만하네.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유진의 귀에 들렸어요. 예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던 선배도 갑자기 바빠졌다며 피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원고를 읽고 편집하고 작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유진이 책상에서 원고를 보고 있는데 편집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잠깐 내 사무실로 와. 편집부장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앉아. 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유진아, 미안하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 편집부에서도 한 명은 보내야 한다. 내가 그 대상이 될 것 같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강민수와의 일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서도 밀려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는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그동안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유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가을이 깊어져서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서 옷깃을 여몄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유진아,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어머니는 63살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다리 수술을 받고 지금도 재활 중이었어요.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유진도 자신의 일로 바빠서 자주 찾아뵐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아니다. 바쁜데 무슨. 그냥 몸 조심해라.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유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인데 어머니까지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무력감이 들었어요. 다음 주말 유진은 어머니가 계신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이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리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다.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유진을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아,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유진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유진은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다 지나갈 거다. 어머니는 유진을 꼭 안아주셨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강민수와의 일, 회사에서 밀려난 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까지 모든 것을요. 어머니는 말없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넌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잖니. 엄마, 초등학교 때 일기장에 쓴 글을 보면 정말 재미있었다. 선생님도 항상 칭찬하셨고, 어머니가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왔어요. 유진이 어릴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엄마는 알고 있었다. 넌 편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린 유진의 글씨가 보였어요. 서툰 글씨지만 상상력이 가득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넌 글을 쓰는 게 가장 잘 어울린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유진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글을 다듬는 일만 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글을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지금 상황에서 글을 쓴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작해봐라.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고. 어머니의 말씀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유진은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동네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유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작가세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쓰는 거예요. 그 여성은 33살의 박소라였습니다. 홈쇼핑 방송국에서 PD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홈쇼핑 PD인데 방금 쓰시는 글을 옆에서 흘기 봤어요. 정말 감성적이고 좋던데요. 박소라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방송에 나와 보시겠어요? 책이나 문구 관련 상품을 소개하는 건데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방송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송 경험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워서 좋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박소라의 제안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유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만한 용기가 있을까? 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홈쇼핑 방송국에 서 있었어요.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조명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상시처럼 이야기하면 돼요. 박소라가 옆에서 격려해 주었어요. 오늘 소개할 상품은 독서대와 북마크 세트였습니다. 평범한 상품이었지만 유진은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마디는 떨렸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독서대를 보시면 단순한 책받침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받쳐주는 든든한 친구 같지 않나요? 유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품을 설명했어요. 딱딱한 상품 설명이 아니라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릴 때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책 한 권을 기억하시나요? 그 책을 읽으며 느꼈던 설렘과 감동을요. 이 독서대가 있다면 여러분의 집이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화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왔습니다. 북마크 하나하나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다가 멈춘 그 페이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문장을 기억해주는 작은 친구 같은 거죠. 방송이 끝날 때까지 주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완판이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대단해요. 첫 방송에서 완판이라니. 박소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유진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방송을 해낸 것도 신기했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공감해 준 것도 감사했어요. 첫 방송의 성공 후 박소라는 유진에게 더 큰 제안을 했어요. 유진 씨, 이번에는 책을 직접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까요? 책을요? 네, 유진 씨가 쓴 글들로 수필집을 만드는 거예요. 희망과 위로가 되는 그런 책으로요. 유진은 설렜어요. 자신의 글이 책이 된다는 것, 그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유진은 밤낮으로 글을 썼어요. 자신이 겪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혼자만의 시간들, 책을 읽으며 느꼈던 감정들까지 모든 것을 글로 풀어냈어요. 한 달 후 작은 수필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책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였어요. 방송 당일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유진은 자신의 책을 들어보였어요. 이 책은 제가 직접 쓴 수필집입니다. 삶에서 겪은 아픔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담았어요.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지만 책은, 글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유진의 진심이 담긴 말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닿았어요. 전화 주문이 빗발쳤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해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주문은 계속되었어요. 이번에도 완판이었습니다. 유진의 성공 소식은 출판계에도 퍼졌어요. 홈쇼핑에서 책을 팔아 대박을 쳤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에게 의외의 연락이 왔어요. 강민수였습니다. 유진아, 나야. 민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요즘 잘 나간다더라. 축하한다. 유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유진아, 미안했다. 그때 일. 그만하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만나죠. 며칠 후 유진은 강민수를 만났어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였습니다. 강민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했다. 강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서영이와의 결혼도 잘못되었다. 결국 이혼했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든 플랫폼이 부럽다. 나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유진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강민수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요. 안 돼요. 유진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유진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정유진이 아니에요. 제 길을 찾았거든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행복하세요, 민수 씨. 강민수와의 만남 이후 유진은 더욱 당당해졌어요. 박소라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책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콘셉트로 스토리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었어요. 유진은 예전 출판사 시절 외면당했던 후배 작가들의 원고를 다시 세상에 내놓았어요. 방송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작가님들의 이야기에는 삶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 진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유진의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몇 달 후 유진은 문화 브랜드 대표가 되었어요. 출판과 방송을 잇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유진을 찾아왔어요. 유진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글을 쓰라고 하셨잖아요. 아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유진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왔습니다. 한편 강민수는 대형 출판사와의 불화 끝에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유진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이미 그런 것들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유진은 한강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던 자신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람은 배신해도 글은 끝내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유진이 중얼거린 말이 저녁 바람에 실려 흘러갔어요. 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유진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어요. 제목은 다시 쓰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이 책 역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유진은 명실상부한 작가이자 문화사업가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박소라는 유진에게 말했어요. 유진 씨,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소라 씨.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진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의 글을 다듬는 일만 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마지막 이야기 마이너스 진정한 행복의 의미. 시간이 흘러 유진은 40이 되었어요. 사업도 안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유진은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67살이 되셨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딸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유진아, 내가 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더라. 네, 엄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다. 어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으셨어요. 성공도 좋지만 너 자신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유진은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럼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날 저녁 유진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작은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진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문득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강민수에게 배신당했던 그날, 회사에서 밀려났던 순간, 절망 속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시간, 박소라와의 첫 만남, 첫 방송의 떨림,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요. 유진은 깨달았어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픔과 좌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소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유진 씨, 내일 촬영 준비는 다 되셨죠? 새로운 작가님들 소개하는 거 정말 기대돼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준비 완료해요. 내일 뵐게요.
이제 유진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세상에는 빛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유진은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서 빛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생각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고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는 것을요. 예전에 자주 말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책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유진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요. 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이와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고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유진은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책들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쓰고 있는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유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썼어요. 누구나 인생에서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유진은 행복했어요. 이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유진의 글도 깊어갔어요. 자신의 경험담,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유진은 글쓰기를 마쳤어요. 창문으로 첫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모든 순간들아. 아픈 시간도 행복한 시간도 모두 고마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희망을 전해주겠다고요. 정유진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유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어요. 좌절과 배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여인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유진은 지금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희망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